뇌졸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사의 차이는 4.4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뇌졸중의 원인을 알아보세요. 아침에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뇌졸중의 원인을 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묵직하고 목이 뻣뻣하면서 관자놀이가 두근두근 뛰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침대에서 너무 급히 일어나다가 눈앞이 핑 돌고 벽을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았던 적은요? 또 어떤 날은 거울을 보다가 얼굴 한쪽이 살짝 처진 듯하고 입술이 비뚤어진 느낌이 들지만 그냥 잘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바로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침 어지럼증은 흔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한순간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박지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제 당직실의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오전 8시도 되기 전 앰뷸런스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울립니다. 화장실, 부엌, 출근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이 실려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와 산책하던 분이 오늘 아침엔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고 양치질을 하던 분은 말이 나오지 않아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전체 뇌졸중 환자의 60% 이상이 아침, 즉 깨어난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간대는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혈액응고가 가장 급격히 치솟는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예방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뇌졸중을 겪거나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70%는 본인도 모른 채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단 하나의 작은 혈전, 즉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긴 피떡 하나가 아침 몇 분 사이에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뜬 뒤 단 1시간 동안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잘못하고 있는 몇 가지 아침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급격한 상승을 포착하세요. 아직도 그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겨울이었고 그날 제 첫 환자는 마포에 혼자 사는 72세 강민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실려왔습니다. 제가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진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장에 나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오른손이 축 떨어지고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더니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행히 이웃이 소리를 듣고 119에 바로 신고해서 큰 후유증 없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그의 뇌에는 이번 뇌경색 외에도 작고 오래된 미세 뇌경색 흔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즉, 몸은 이미 수차례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손끝에 찌릿한 느낌, 순간적인 말더듬. 하지만 그는 괜찮겠지 하며 늘 넘겼던 것이죠. 치료 후 그가 의식을 회복하자 저는 병상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르신, 뇌혈관을 가장 빨리 약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곡선을 그려보였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급상승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 변화폭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심장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뛰어야만 혈액을 뇌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딱딱해진 뇌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죠. 게다가 밤새 숨과 땀으로 수분을 잃어 피가 진해진 상태에서 아침 첫 음료로 진한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바로 완벽한 뇌졸중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뇌졸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다시 쓰러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어르신, 일어나는 방법만 바꿔봅시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말고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세요. 그 다음 고양이처럼 팔과 다리를 쭉 펴서 기지개를 켜고 몸을 옆으로 돌린 뒤 한 손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 후엔 미지근한 물 200ml 한 컵.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마십니다. 그 물이 혈액을 자연스럽게 묻게 해주고 뇌혈관 속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게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했습니다. 아침엔 참지 말고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아침 소변을 오래 참으면 혈압이 더 오릅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홍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아침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선생님이 말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제게 어떤 약 처방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이 매일 쌓여 결국 어느 날 폭발하듯 나타날 뿐이죠. 작은 선택이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뇌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민우 어르신에게 이야기해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희 7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을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몇 분간 깜깜해졌다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리는 적신호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커피 전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그 이후 1년 동안 그녀는 다시는 그 증상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주부, 회사 임원까지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침을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건조하게 시작한다는 것. 하지만 단지 눈 뜨는 법, 일어나는 속도, 물 한 잔, 아침 화장실 습관, 이 네 가지만 바꿔도 임상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위험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의 혈관을 지켜준 아침 7가지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 혈압을 급상승시키지 않는 안전한 기상법. 2. 피를 묻게 유지하는 물 마시는 타이밍. 비결. 3. 올바른 화장실 명상 아침 혈압 측정법. 4. 뇌순환을 깨우는 5분 스트레칭 루틴. 5. 혈당과 혈중 지지를 안정시키는 건강한 한식 아침. 이 모든 것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특히 노년층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당신이 단지 이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몸은 분명히 고맙다고 반응할 겁니다. 그건 바로 매일 아침의 평온함과 안정된 혈류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한 뇌와 심장을 위한 황금 열쇠입니다. 강민호 어르신이 생활 습관을 바꾼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정기 진료를 받으러 혼자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이렇게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530 기상 복식 호흡 5회, 미지근한 물 200ml, 혈압 128, 78. 그 수치들은 마치 균형을 되찾은 사람의 안정된 박동처럼 일정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커피는 여전히 마셔요. 하지만 이제는 꼭 물 마신 뒤 30분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어지럽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 단지 적응할 시간을 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찾아간다는 사실을요. 그에게 저는 다음 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아침 7단계 루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물을 마신 후엔 제가 말했죠. 몸을 서서히 깨워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끝에 앉은 채로 시작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3초 유지, 그 다음 왼쪽으로 3초,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기, 다리를 하나씩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5초 유지,
마지막으로 두 손을 머리 위로 모아 길게 숨을 들이쉬며 온몸을 느리기. 이 단순한 5동작이 혈액순환을 깨우고 사지의 피를 심장과 뇌로 부드럽게 되돌려 보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아침 5분 스트레칭만으로도 기립성 어지럼증이나 급격한 혈압 저하 위험을 20다 25%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진료실에서 직접 따라 해보았습니다. 5동작을 마친 후 땀이 살짝 맺힌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혈액이 진짜로 깨어난 순간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습관, 바로 아침 10분 명상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서 65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분이었죠. 아침마다 TV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의자에 편히 앉아보세요. 등은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은 살짝 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을 세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그저 미소 지으며 흘려보내세요. 그녀는 그 짧은 10분 명상을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김민서 씨의 수축기 혈압은 142에서 133Hg로 내려갔고 잠도 깊어지고 그토록 괴롭히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느린 호흡 명상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강민호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굳이 다리 꼬고 앉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 몸이 건강한지 피곤한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명상할 때 뭘 생각해야 하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아침엔 그냥 지금 이곳에 존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과 혈관은 이미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명상 후에는 혈압 측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여기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만 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측정법을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앉기, 발은 바닥에 닿게 하기, 커프는 팔의 심장 높이에 맞추기, 5분간 안정 후 측정 시작, 2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해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기. 만약 위의 숫자가 135 이상, 아래가 85 이상이 며칠 연속 이어진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80, 120 이상이 나오고 어지러움이 동반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단호분의 자가 확인이 당신 인생의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This shing be your free time to. 저는 그 5분을 놓쳐버린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혈압계는 있었지만 건전지가 없어서 못 쓴 사람, 어지러웠지만 오늘만 피곤하겠지라며 넘긴 사람, 그리고 불과 1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 응급실에서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사람과 너무 늦은 사람의 차이. 전자는 혈전 용해제를 제때 맞고 이틀 만에 일어서는 반면 후자는 같은 나이, 같은 병력임에도 평생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아침에 5분이 인생의 나머지를 결정한다. 몇 분간 가벼운 운동을 하면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침에 단 한 가지 행동만 달랐을 뿐인데 그 차이가 생과 사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민호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을 재신 후 50분만 가볍게 움직이세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그 자리에서 50걸음만 제자리 걸음을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발소리를 들어보세요. 달릴 필요도 추운 새벽에 공원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실내에서 물을 마신 뒤 가볍게 움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탄성이 훨씬 높고 혈압 안정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혈관은 쉽게 수축합니다.
해가 조금이라도 뜬 뒤에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혈관에게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간단한 조언이 사실은 노인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은 즉시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반응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67세 남성,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찬 공기 속에서 조깅을 하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지만 공원 입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MRI 결과 뇌혈관이 단 몇 초 만에 혈압 급등으로 파열된 것. 수축기 혈압이 불과 몇십 mmHg 오른 것뿐이었지만 그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환자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몸을 깨운 뒤에 움직이세요. 움직이기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강민호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건 선생님이 다시 숨 쉬는 법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을 보내며 깨달은 건 가장 강력한 약은 늘 가장 단순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숨 몇 번, 그리고 단 몇 분의 여유. 그 세 가지가 수많은 뇌졸중을 막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은 들이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커피를 마시며 서둘러 문을 나서는 같은 아침을 반복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자. 단지 20분의 아침 루틴이 당신의 뇌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삶의 시간을 몇 년은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자고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아침 습관을 실천한 뒤 강민호 어르신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은퇴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누군가는 저염 소금 고르는 법을 물었고, 다른 이는 아침을 언제 먹는 게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변도 함께 바뀐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그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아침 7단계 루틴의 6번째 단계, 즉 혈관을 지켜주는 올바른 아침 식사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침을 자주 거르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커피에 과자 몇 개요. 빠르고 편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혈압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지만 그만큼 혈당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침이 되면 뇌를 깨우고 심장을 움직이려면 안정적인 연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침을 거르거나 달달한 빵, 과자처럼 빠른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손이 떨리며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무엇보다 이 급격한 변동이 혈관벽에 반복적인 압력 손상을 줍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서 시작되지만 결코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 저는 그들에게 복잡하지 않지만 균형 잡힌 한국식 건강 아침 식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비결은 메뉴가 아니라 순서와 조합이었습니다. 첫째, 채소나 당이 적은 과일로 시작하세요. 오이 몇 조각, 방울토마토 몇 개, 혹은 데친 채소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고 위장을 준비시켜 다음에 들어올 음식이 부드럽게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채우세요. 삶은 달걀, 구운 생선, 두부, 혹은 미리 삶아둔 검은콩 한 숟가락. 이 단백질들이 근육과 혈관벽을 지켜주는 재료입니다. 셋째, 마지막에 좋은 탄수화물을 조금만. 현미 반 공기, 통밀빵 한 조각, 혹은 오트밀죽 한 그릇. 이건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연료를 순서대로 넣어야 엔진이 놀라지 않아요. 채소로 문을 열고 단백질로 중심을 세운 뒤
탄수화물로 마무리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심장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때 김민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참치 김치 오트밀죽 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고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참치의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작은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혈관을 지키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 어르신들의 노트에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라는 세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단순한 세 단계가 수십 년 동안 쌓인 혈관의 피로를 되돌릴지도 모른다.